뉴욕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뉴욕 증시 전반적인 부분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너무 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술주 랠리는 거품일 수도 있다,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논란으로 막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어떤 주가 상승을 야기한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관련된 그 내용들이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라면값 인하되는 소식들 때문에 라면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죠. 이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기도 합니다. 자, 라면값을 50원 정도 내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하를 어떻게 딱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하를 할 것 같죠. 가격을 좀 내려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는 주가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K방산주 이번에도 이번에도 슈팅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 순방에 따른 그런 들썩들썩하는 종목의 그런 대명사가 됐습니다. K방산주가 언제부터 대통령 순방 때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글쎄요.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약간 좀 관심이 좀 식긴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장이 하루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볼 건 없는데, 유럽 시장은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분위기 조금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미국장이 쉬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유럽장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본다라면 오늘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볼 수 있겠죠.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지수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좌 상황이 좋았거든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지수는 낮춰놓은 상태고요. 전체적인 체력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크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은 이제 유럽 시장이 좀 내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휴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약간 불안해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미국의 기술주 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아요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미국의 기술주들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당연히 있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약 3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주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기전자, 반도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테슬라까지도 AI 엮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AI 기능을 활용한 그런 내용이다. 인공지능 내용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는데, 이게 작년 말이었던가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챗 GPT라는 새로운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열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를 거의 200% 가까이 상승시켰죠.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테슬라, 이런 주요 기술주들의 가격을 올해만, 연초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관련, 뭔가 조금이라도 첨단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기업들의 주가를 다 끌어올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주 랠리가 더 간다 이런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는 거 당연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미래 쪽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또 테슬라를 또 가장 많이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테슬라, 엔비디아, AMD, 애플, 메타의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 AI가 향후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의 어떤 기술주 반등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는 같지 않고 지금의 기술주 랠리는 일단은 더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나 기술주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도 적지 않다. 특정 기술에 대한 과장된 선정과 희망이 넘쳐나면 이들 주가를 과도하게 밀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게 미래적으로 뭐 가치가 있고 더 좋아지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고평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미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뭐 적당하게 따라 올라가면 괜찮은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뭔가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100년 후에 미래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우주 여행이 가능합니다. 100년 후에요. 라고 얘기 나오면 그게 당장 내일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주가를 그냥 그렇게 끌어올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뭐 지난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으로 가는 뭐 우주선 이런 거 쌓아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당장 뭐 우주 시대가 열린다거나 우리가 화성으로 가서 뭐 이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관심이 확 쏠려가지고 관련주들이 상승한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술주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또 그렇게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AI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실히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뭐 묻는 말에 다 대답해주죠. 또 그림 같은 경우도 야 이렇게 해서 그려줘 그러면 다 그려주잖아요. 뭐 음악도 작곡도 해줘 리포트도 해줘.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것들이 뭐 미래를 바꿀 것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급속도로 확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풀면서 이제 기술 발전을 같이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향후에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굳이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산업 전반을 거쳐서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 증가는 또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AI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죠.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기술주 움직임들은 국내의 대형주 랠리에 도움이 된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을 좀 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특히나 반도체 시장. 이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죠. AI가 되려고 해도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식이라서 뭐 자동차에 자율주행 넣으려고 반도체 넣어야 돼요. 요즘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돼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전자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반도체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는 뭐 자동 개폐기, 차단기 뭐 이런 것도 다 반도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첨단 산업이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기술주 랠리는 거품이다, 아니다, 이 논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면 거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라면, 네, 미래가치를 본다라면 여전히, 네, 이 상황도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급등을 했느냐, 아니냐, 뭐, 그 다음에 뭐, 단기적 조정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멀리 가느냐, 이런 것들은 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도 지금 이쪽 부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참고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라면값 내리는 것 때문에 어제도 말 많았죠. 네, 라면값 내려갑니까? 맙니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일단 관련 종목군들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농심이었나 봐요. 농심이 6%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 이게 1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도 이제 실적 성장성은 계속 나올 것이다.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3분기에, 예, 라면값 때문에 실적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삼양식품도 7.7% 빠졌네요. 네, 삼양식품이 이제 라면값 내리면서 주가 빠졌고요. 오뚜기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오뚜기 진라면, 네, 삼양라면, 그 다음에 농심신라면, 뭐 이런 건가? 라면이, 네, 그렇구나. 네. 여기 농심, 삼양, 오뚜기, 이게 거의 대부분인가? 팔도도 있고요. 네, 팔도는 근데 상장이 안 돼 있나? 네, 아무튼, 네, 상장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 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추경호 부총리죠. 네, 지금 TV에 출연을 해서, 라면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지금 국제 밀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이거 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라면 가격 올렸다가, 그러면 좀 거시기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업들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계속 똑같았죠.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라고 할 때 가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일관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마진이 높아지고 실적이 증가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들 갔었는데 이거 좀 네.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을 좀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건전한 부분들이에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13.1% 상승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 봉지당 100원 정도 올랐다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 봉지당 100원 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한 50원 정도씩 내려줘라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뭐 과거보다 50원이나 네, 가격이 증가하는 모습이 평균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때 많이 올리고요. 또 살짝 깎아준다. 뭐 이렇게 인심 쓰면서 뭐 죽내사네 그러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네. 기업들 뭐 실적 네. 그리고 지금 이 뭐 라면값 50원 낮춘다고 해가지고 그게까지 크게 뭐 저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서 주가가 뭐 흔들릴 정도였으면은 이미 다 망해서 자빠져서 없어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네 뭐라 그럴까요? 실적 감소 효과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려감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라면 판매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느낌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고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밀 가격에 의해서 뭐 그래 알았어요. 밀 가격 떨어졌으니까 조금 해줄게요. 근데 실제 조사해 보면 에너지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네.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 많이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잖아요. 흑해 지역에서의 곡물 수출 그런 부분이 안 된 데다가 전쟁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 폭등했다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부담스럽게 작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이제 곡물 가격 좀 많이 안정화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라면값 내려도 충분합니다. 라면값뿐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상품 지금 인상에 따라서 모든 상품들 가격을 낮추는 것도 괜찮아요. 인플레이션이 막 심하던 그 시기에 막 그냥 다들 힘들어 죽겠다 그럴 때 우리도 힘들어요. 가격 올릴게요. 그거 좋다 이거야. 힘드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올려도 괜찮죠. 근데 내려가면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내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려줘야지.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생각이고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굳이 가격 내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네, 압박을 조금 하는 거죠. 라면 판매량 라면을 이제 뭐 서민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라면값 올렸다고 해서 서민들이 밥을 못 먹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죠? 네. 밥을 못 먹어서 라면 먹는다. 이건 아니에요. 라면 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뭐, 이제 서민 음식이다, 뭐, 이제 기호식품이다 해가지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쪽 가격을 좀 조절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이거 뭐, 가격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50원 낮춘다고 해가지고,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막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이상하게 보이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연초부터 시점 대비해서 이격도 높을 만큼 많이 올랐어요. 뭐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라고 했었던 어떤 반도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네, 그동안 많이, 네, 뭐 속된 말로 꿀 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잘 올랐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건 없다고 그랬죠. 조정을 일단 좀 받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핑계거리로 삼아서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 라면값 인하가 당장 기업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하지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깊숙이 건드리시면 안 되니까요. 일단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대통령이 순방을 가시는군요. K방산주 이번에도 슈팅입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제 가장 많이 사들였던 것 중에 그 하나가 이제 방산 테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 다음에 이게 벌써 13만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138,800원 장중 한때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나는 우주항공 쪽에서 뭐가 좀 나가는가 싶었더니, 네, 뭐 이렇게 방산주 쪽으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어제 현대로템이 10% 상승하고 뭐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테마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있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수급이 방산주 테마를 막 매수하면서 끌어올렸어요. 이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좀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에 쏠리고 있던 어떤 이목을 방산주, 즉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봤었던 테마가 뭐야? 자, 2차전지요. 야, 2차전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 또는 이제 2차전지 좀 시들하잖아. 다른 거 뭐 없어? 그럼 방산주. 지금 대통령이 마침 순방도 가신대요. 오케이, 방산주 올려보자. 이게 주목을 또 이쪽으로 끌게 하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면서 따라붙은 사람들은 또 손절매도 쳐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지? 라고 했는데 지금 방산주 가니까 절로 갑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방산주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방산주 테마를 이끌고 있다. 방산주가 자기하고 있다. 근데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네, 아시겠지만 저거잖아요. 단기성, 네, 그런 상승률을 좀 많이 보여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단기성 상승을 보이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장기전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이제 K 자주포, 뭐, K 방산, 갑자기 이렇게 붙으면서 주가 막 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다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서 이 방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세계 박람회, 네, 부산 유치가 주요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순방 때마다 방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좀 가지고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네, 국제 박람회 기구에 참석을 한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 이거를 좀 유치해 주세요. 이것을 이제 강력히 어필하고 온다라고 하는데 오면서 이제 저기를 들리나 봐요. 베트남. 네, 베트남을 좀 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 베트남이 이제 군 현대화를 위해서 앞으로 약 3조 원 정도의 예산을 네, 5에서 7년간 투입을 할 것이다. 근데 규모가 좀 작다. 그죠? 네. 3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꼭 우리나라 것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나라 것만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천억이라도 나오면 일단 좋긴 좋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베트남 수주를, 조금 노려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만약에 진짜 7년간 3조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없는 거보다 낫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대박 터트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방산주에 대한 열기가 많이 좀 식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막 그 처음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열기가 식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뭐 네, 여전히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2배씩 올랐나요? 네, 그 정도 올랐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2배 오른 것 같은데, 네. 작년 12월 정도에 7만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3만원대 후반이니까 거의 2배 올랐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다, 2배 올랐다. 네. 그러면 네, 실적이 증가하는 어떤 속도나 실제로 이제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속도보다도 주가 상승이 더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고평가 논란을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그냥 폭발적으로 막 그냥 미친 듯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꼬시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따라 들어가면 좀 곤란하겠죠.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어찌되나 보자 하고 계속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요. 네, 자 이렇게 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 전달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없으니까 별로 재미없다, 그죠? 네, 미국이 빨리 열려야지 시장이 막 그 다이나믹하게 좀 풀릴 텐데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자 어쨌든 미국의 기술주 랠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기술주 랠리는 거품이냐? 네, 뭐 단계 많이 올려면 다 거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 많이 올랐다라면 완급 조절하면서 가기는 가겠지만 어쨌든 가기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당분간은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네 멀리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면값이 내려가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라면값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출렁출렁했다, 뭐 흔들흔들했다 그러는데 뭐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연예인 걱정, 뭐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면값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뭐 회사의 뭐 살림살이를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합니까? 당장 우리 집에 라면이 있냐 없냐가 더 걱정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주가는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은 일단 조정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 이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K방산주들이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 따른 그런 기대감을 또 보여줄 것이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주가 오르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데 뭐 가능성은 있죠. 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순방 내에서 뭐 갖고 오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목적이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베트남 쪽으로 이제 들러서 이제 방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협의하겠다 되어 있지만 얘들이 전체 예산을 다 우리나라한테 쏟아부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1200조 시장 대박 터짐, 이게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1200조 시장에 진출한다. 뭐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실제로 걔가 얻어오는 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이 지금 5에서 7년 동안 3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방산주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초 대비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 한 2배 정도 올라왔다는 거, 이거를 매출의 성장 속도가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수주 잔고는 많이 늘어났어요. 수주 잔고는 2배, 3배 이렇게 막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보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실적으로 잡히는 그 부분들은 네, 돈을 받아서 매출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폭발적인 증가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한 곡씩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보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친구이고 충동은 당신의 적입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낙관적입니까? 시장 상황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좋을 때입니다. 그럼 언제 가장 비관적이 됩니까? 시장 상황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나쁠 때 아니겠습니까? 낙관적일 때면 당신은 최고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고, 당신이 만약 비관적인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당신은 최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가 되는 건데
이 비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감정을 최대한 멀리 배제시켜라라는 이야기예요. 네, 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약간 오버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기분이 나쁠 때는 조금 더 상황들이 더 좋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다. 네, 존버글은 이제 뭐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인덱스 펀드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분산 투자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매매, 감정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하시는 분도 아직 계시죠? 아유 좋아 보여 사자. 네, 아우 나빠 보여 팔자. 뭐 이런 거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아침에 약간 또 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뭐 워낙에 지들 맘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경계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